75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 비슷비슷하게 늙어가는 거 아니냐. 이 나이면 몸이 안 좋은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75세인데 어떤 사람은 80도 버거워하고 어떤 사람은 90을 넘어서도 혼자 밥 해먹고 95세까지 또렷하게 삽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유전자 때문일까요? 돈 때문일까요? 운동을 많이 해서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고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잘 안 나오는 아주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특별한 운동, 비싼 건강식품, 어려운 의학 지식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당신에게 나타나고 있을 수도 있는 아주 사소한 신호들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드릴 10가지 중에서 3개 이상이 이미 보인다면 당신은 이미 장수체질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75세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점부터 누구는 급격히 무너지고 누구는 20년을 더 사는 갈림길에 들어선 나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더 오래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덜 아프게, 덜 불안하게, 남 눈치 보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지금부터 같은 75세인데 95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차이 10가지를 차분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왜 같은 75세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타고난 체질이 좋아서 그래. 유전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실제로 90대까지 또렷하게 사는 분들을 오래 관찰해보면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유전자를 가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젊을 때 큰 병을 앓았던 분도 있고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75세 이후부터 인생이 갈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기부터는 몸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75세 이전까지는 몸이 어느 정도 버텨줍니다. 무리해도 대충 넘겨도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75세 이후부터는 몸이 아니라 생활 방식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차이를 만드는 건 대단한 노력이 아닙니다. 아프면 무조건 쉬는 사람, 아파도 조금은 움직이는 사람, 불편하면 포기하는 사람, 불편해도 조절하는 사람, 이제 나이야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도 오늘은 오늘이지라고 말하는 사람, 이 작은 태도 차이가 5년, 10년, 20년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75세 이후에는 무엇을 더 하느냐보다 무엇을 그만두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움직임을 그만두는 순간, 사람 만남을 끊는 순간, 자기 관리에 관심을 끊는 순간,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아주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수준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오래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10가지 기준은 잘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방법, 급격히 늙지 않는 방법. 이미 당신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살아온 태도의 흔적입니다. 이제부터 그 차이를 만드는 구체적인 신호들 10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부 75세 이후 장수체질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 10가지. 1. 아침에 오늘 뭐하지? 라는 말이 나온다. 75세 이후 장수체질을 가진 분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뭐하지? 이 말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이 말은
하루를 아직 살아볼 마음이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95세까지 사는 분들을 보면 아침에 거창한 계획이 없습니다. 운동 일시간, 특별한 약속, 대단한 일정, 이런 게 아니라 화분에 물이나 줄까, 동네 한 바퀴만 돌까, 오늘은 국 말고 죽 먹을까, 이 정도의 생각이 아침에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반대로 75세 이후 갑자기 무너지는 분들은 아침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도 똑같지 뭐. 할 게 없어. 또 하루 시작이네. 이 차이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몸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몸은 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오늘 뭐 하지? 라는 말이 나오는 사람은 이미 뇌가 하루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작아도 뇌는 오늘을 미래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맞이하면 뇌는 오늘을 그냥 소모되는 시간으로 처리합니다. 이 차이가 반복되면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움직임이 느려지고 식사가 대충이 되고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 그러다 보면 몸보다 먼저 삶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95세까지 사는 분들은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뭐 하나는 해보자.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신문 한 줄, TV 대신 라디오, 집 앞까지 산책.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뭐 하지?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그건 당신의 몸이 아니라 당신의 삶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신호가 보인다면 당신은 이미 장수 체질의 첫 번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 몸이 불편해도 움직임을 포기하지 않는다. 75세 이후에 몸이 하나도 안 불편한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무릎이든 허리든 어깨든 어디 한 군데쯤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95세까지 사는 사람들과 80도 힘든 사람들의 차이는 여기서 갈립니다. 아프면 쉬느냐, 아파도 멈추느냐. 장수 체질인 분들은 아프다고 해서 바로 누워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보자. 오늘은 덜 아픈 쪽으로 하자. 움직임의 양을 줄이지. 움직임 자체를 없애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명이 빠르게 줄어드는 분들의 말은 대개 이렇습니다. 아프니까 쉬어야지. 나이 들어서 움직이면 더 상해. 이 말이 반복되면 몸은 금방 적응해버립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에 아주 빠르게 익숙해집니다. 문제는 근육이 아니라 뇌가 먼저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움직임을 멈추는 순간 뇌는 이 몸은 이제 쓸 일이 없구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넘어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95세까지 사는 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되고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남들처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번은 몸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기, 집 안에서 왕복 걷기, 물건 들고 제자리 이동. 아주 소소한 동작이지만 이게 몸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직 쓸 몸이다. 이 메시지가 근육을 살리고 균형을 살리고 넘어짐을 막습니다. 만약 요즘 아프지만 완전히 누워만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움직이자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당신의 몸이 아니라 당신의 생존 감각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보인다면 당신은 장수 체질의 두 번째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겁니다. 3. 혼자 있는 시간과 사람 만나는 시간을 구분한다. 75세 이후에 사람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 혼자 있음이 아닙니다.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장수 체질인 분들을 보면 매일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아주 잘 활용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혼자는 선택, 고립은 방치. 이걸 분명히 구분합니다. 95세까지 사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 내일은 누구랑 한번 볼까? 즉, 혼자 있는 날과 사람을 만나는 날이 머릿속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75세 이후 급격히 무너지는 분들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연락할 사람이 없어. 이제 만날 사람도 없지 뭐. 이 상태가 위험한 이유는 외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뇌가 자극을 잃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대화를 하면 내용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표정 보기, 목소리 듣기, 반응 주고받기. 이 과정 자체가 뇌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장수 체질인 분들은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다. 대신 부담 없는 사람, 말 안 해도 편한 사람, 자주 보지 않아도 이어지는 사람, 이런 관계를 하나 이상 꼭 유지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전화, 한 달에 한 번 얼굴, 아니면 정기적으로 가는 단골 가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빈도가 아니라 연결이 끊기지 않는다는 감각입니다. 만약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면서도 그래도 누구 한 명은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당신의 사회적 감각이 아직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보인다면 당신은 장수 체질의 세 번째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겁니다. 4. 식사량보다 식사 태도가 안정적이다. 75세 이후에 얼마나 먹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먹느냐입니다. 95세까지 사는 분들의 식사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이 먹지 않습니다. 특별한 보약을 먹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늘 비슷한 리듬을 가집니다. 아예 안 먹는 날이 없고, 폭식하는 날도 거의 없고, 배가 고프기 전에 조금 먹습니다. 반대로 75세 이후 급격히 무너지는 분들의 식사를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귀찮아서 안 먹었어. 입맛이 없어서 그냥 넘겼지. 오늘은 몰아서 먹었어. 이게 반복되면 몸은 큰 혼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몸은 불규칙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수 체질인 분들은 음식의 종류보다 식사의 형식을 지킵니다. 그릇에 담아 먹고, 앉아서 먹고, 천천히 씹습니다. 밥이 많든 적든 식사했다는 느낌을 몸에 정확히 남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식사가 단순히 영양 공급이 아니라 몸의 시간표를 맞추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가 흔들리면 잠도 깨지고 소화도 깨지고 기운도 같이 무너집니다. 95세까지 사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먹으려 하지 말고 거르지 말아라. 만약 요즘 식사량은 줄었어도 끼니를 챙기고 앉아서 먹고 대충 때우지 않으려 노력한다면 그건 당신의 소화기관보다 생활 리듬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신호가 보인다면 당신은 장수 체질의 네 번째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겁니다. 5. 병을 숨기지 않는다. 75세 이후에 수명을 가장 빠르게 깎아먹는 습관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픈 걸 혼자 참고 숨기는 것. 장수 체질인 분들을 보면 의외로 아주 솔직합니다. 요즘 숨이 좀 차. 어제부터 속이 불편해. 이전이랑 몸이 좀 달라. 이런 말을 가볍게 자연스럽게 합니다. 반대로 75세 이후 급격히 무너지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다 그렇지. 병원 가면 더 병 생겨.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 이 말이 반복될수록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의 병은 갑자기 오는 경우보다
조용히 쌓이다가 한 번에 터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95세까지 사는 분들은 큰 병이 없어서가 아니라 작은 신호를 일찍 말하고 기록하고 확인합니다. 병원을 자주 가서가 아니라 몸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겁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전 같지 않다. 이건 그냥 나이 탓만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몸은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숨기면 몸은 방치되고 방치되면 회복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장수 체질인 분들은 병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병에 끌려다니지 않고 병을 다룹니다. 만약 요즘 몸의 변화를 혼자만 끙끙 앓지 않고 가족에게 말하고 기록해두고 필요하면 확인하려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아주 강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보인다면 당신은 장수 체질의 다섯 번째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겁니다. 6. 이 나이에 뭘이라는 말을 잘 안 한다. 75세 이후에 사람을 가장 빨리 늙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해? 이 말은 겸손한 말 같지만 몸과 마음에는 아주 강한 정지 신호가 됩니다. 95세까지 사는 분들은 이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라서 천천히 하지. 이 나이라서 무리 안 하면 되지.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나이에 뭘이라는 말은 시작 자체를 막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라서 천천히라는 말은 속도만 조절할 뿐 삶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장수 체질인 분들은 나이를 한계로 쓰지 않고 조건으로 사용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쉬고 멀리 가기 힘들면 가까이 가고 빨리 못하면 나눠서 합니다. 할 수 없는 걸 생각하기보다 지금 가능한 범위를 계속 조정해 나갑니다. 반대로 수명이 빨리 줄어드는 분들은 나이를 이유로 선택지를 지웁니다. 안 해도 되지. 굳이 왜? 이제 그만할 때야. 이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질수록 삶의 폭도 같이 좁아집니다. 95세까지 사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못하는 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다. 이 태도가 몸을 살리고 마음을 늙지 않게 만듭니다. 만약 요즘 이 나이에 머리라는 말 대신 천천히 해보자. 이 정도면 괜찮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런 말이 입에 붙어 있다면 그건 당신이 나이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나이와 잘 협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신호가 보인다면 당신은 장수 체질의 여섯 번째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겁니다. 7. 감정을 쌓아두지 않는다. 75세 이후에 몸보다 먼저 늙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장수 체질인 분들의 공통점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오래 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섭섭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몸 안에 오래 저장하지 않습니다. 95세까지 사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지. 내 몸 상할 일은 안 만들자. 반대로 75세 이후 급격히 무너지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말이 아직도 생각나. 왜 나한테만 그랬을까? 이 감정이 문제인 이유는 마음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몸이 같이 아파지기 때문입니다. 억울함과 분노는 잠을 깨우고 혈압을 올리고 식욕을 망가뜨립니다. 장수 체질인 분들은 화를 참지 않습니다. 대신 화를 빨리 처리합니다. 말을 하거나 글로 쓰거나 혼자 정리하거나 그냥 흘려보냅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다음 날까지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분들은 아침에 표정이 가볍고 잠에서 깼을 때
몸이 덜 무겁습니다. 감정을 오래 쌓아두는 건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몸에 더 해롭습니다. 만약 요즘 섭섭한 일이 있어도 하루 이틀 안에 잊히고 몸까지 아프지 않고 잠은 비교적 잘 잔다면 그건 당신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아주 강한 생존 기술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신호가 보인다면 당신은 장수 체질의 일곱 번째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겁니다. 8.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다. 75세 이후에 몸은 절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신호를 오랫동안 보내다가 어느 순간 크게 무너집니다. 95세까지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이 작은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유난히 숨이 찬다. 평소보다 쉽게 피곤하다. 잠이 자주 깨거나 깊지 않다. 이유 없이 기운이 떨어진다. 이런 신호를 나이 들어서 그렇지로 바로 덮어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이 뭔가 말하고 있네. 장수 체질인 분들은 몸을 고장난 기계로 보지 않고 계속 대화해야 하는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입니다. 반대로 75세 이후 급격히 무너지는 분들은 몸의 신호를 참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그래.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 말이 반복되면 몸은 더 큰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통증이 커지고 넘어지고 입원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95세까지 사는 분들은 꼭 병원을 자주 가서가 아닙니다. 상태를 메모하고 평소와 비교하고 필요하면 확인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몸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너를 아직 관리하고 있다. 이 메시지는 몸의 회복 속도를 확실히 다르게 만듭니다. 만약 요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그냥 넘기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생활을 조금 조정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해진 게 아니라 아주 현명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 신호가 보인다면 당신은 장수 체질의 여덟 번째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겁니다. 9. 돈보다 쓸 수 있는 범위를 중요하게 여긴다. 75세 이후에 삶의 질을 가장 크게 흔드는 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느냐입니다. 95세까지 사는 분들을 보면 의외로 큰 부자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쓰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남 눈치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명이 빠르게 줄어드는 분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있어도 못 써. 나중에 쓸 일이 생길까봐. 괜히 쓰면 불안해. 이 불안이 문제인 이유는 소비 때문이 아닙니다. 긴장이 일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 걱정은 잠을 얕게 만들고 식사를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몸을 계속 긴장 상태로 둡니다. 장수 체질인 분들은 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길 돈 말고 내가 쓸 돈은 따로 있다. 그래서 병원 갈 때 망설이지 않고 필요한 건 미루지 않고 작은 즐거움에 돈을 씁니다. 커다란 소비가 아닙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택시 한 번, 몸 편한 의자. 이런 선택이 하루하루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95세까지 사는 분들은 미래를 포기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현재를 지키기 위해 씁니다. 만약 요즘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쓰는데 덜 불안하고 필요한 곳엔 바로 쓰고 쓰고 나서 후회가 줄었다면 그건 당신의 소비 습관이 아니라 삶의 균형 감각이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보인다면 당신은 장수 체질의 아홉 번째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겁니다. 10. 죽음을 생각하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95세까지 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죽음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분명한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75세가 넘으면 이 두 가지를 헷갈립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이제 내려놔야 할 것 같고 정리해야 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장수 체질인 분들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정리는 하되 삶은 계속 산다. 이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인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는 분들의 말은 대개 이렇습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았지.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지. 이 말이 위험한 이유는 죽음을 받아들여서가 아닙니다. 삶까지 함께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95세까지 사는 분들은 아주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언젠가는 가겠지. 근데 오늘은 아직이야. 이 차이가 몸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몸은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 때 버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수 체질인 분들은 큰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산책, 다음 주 병원 일정, 다음 달 가족 모임. 이 정도의 미래 약속만 있어도 몸은 오늘을 견딜 준비를 합니다. 이분들은 유언을 써놓고도 내일 입을 옷을 고릅니다. 정리를 해두고도 다음 계절을 기다립니다. 이 태도가 삶의 끈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95세까지 사는 분들은 자신을 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식들한테 민폐만 되지. 나만 없어지면 편할 텐데. 이런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몫의 자리는 있다. 이 생각이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만약 요즘 죽음에 대해 생각은 하지만 오늘 할 일을 포기하지 않고 내일을 완전히 지우지 않고 아직 하고 싶은 게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가장 강한 장수 체질의 마지막 조건을 갖췄다는 증거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삶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신호가 보인다면 당신은 이미 95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차이를 몸과 마음에 갖춘 사람입니다. 엔딩 멘트. 오늘 말씀드린 10가지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과 삶이 만들어낸 흔적입니다. 75세 이후의 인생은 무언가를 새로 더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미 지켜온 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나도 하고 있는데, 이건 이미 내 습관인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건 당신이 뒤처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미 장수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루를 포기하지 않는 것,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나이를 이유로 삶을 접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인생은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95세까지 사는 사람들은 대단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선택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뭔가를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대신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조용히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덜 불안하고 조금 더 단단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체 10가지를 관통하는 한 문장 핵심 정리. 95세까지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려고 애쓴 게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선택을 끝까지 유지한 사람들이다.